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술자리를 적발하고 보니 주민의 대표라는 구의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공문서 위조에 성매매 의혹까지 우리 손으로 뽑은 서울 기초의원들이 저지른 일들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1년이 답답했는데 더 답답하시죠? 마스크로 염치까지 가려버린 기초의원들의 최근 행태를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2월 3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로 오늘 보신각 제야의 종소리 행사도 취소된 가운데 각 자치구들의 해넘이 해돋이 행사도 대부분 금지됐습니다. 한 마포구 의원이 파티룸에서 심야 술파티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사무실로 착각했다는 해명입니다. 송파구 풍납동의 역사문화 탐방로가 조성됩니다. 송파 둘레길과 연계해 2021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1월 초까지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겨울철 안전사고와 수도관 동파사고 예방 요령을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이 거셉니다.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만 지금까지 최소 800명대로 확인됐고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수용사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발생 동향 전해주시죠. 네, 3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67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만 7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2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900명입니다. 서울에서는 366명이, 경기에서는 225명이, 인천에서는 59명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교정시설과 요양병원 중심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구치소 상황이 심각한데요.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만 최소 800여 명이 확인됐고 다른 구치소로 이감된 수감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연쇄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감자 중에선 최소 24명이, 강원 북부교도소에서는 1명이 발생했습니다. 동부구치소 내에서 방역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교정시설 인원 유입을 줄이기 위해 1,000만 원 이하인 벌금 수배자 9만 명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요양병원 감염 추세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 어르신복지시설과 구로구 미소들 요양병원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말 동안 2.5단계를 연장할지 아니면 3단계로 격상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송파구는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에 대해 법무부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송파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 측이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서울시와 송파구가 거부했다고 한 것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와 서울시, 송파구, 동부구치소 4개 기관이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4일과 16일 두 차례의 논의 끝에 전수조사 착수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파구는 특정 기관의 결정으로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추진되지 않는다며 향후 방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몰려오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상청은 1월 초까지 추위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장기간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 요령을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초순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됐을 때는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모자나 장갑을 착용해 피부 노출 면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추위에 도로 노면이 얼어 미끄럼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빙판길을 지날 때는 보폭을 좁게 걷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물건을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관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헌옷이나 보온재로 수도관 주변과 계량기 함 내부를 꼼꼼하게 채워 넣어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뜨거운 물이나 화기로 녹이는 행위는 삼가고 따뜻한 물수건이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점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수도관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두면 효과적으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확인을 우선 해주시고요. 현장 확인이 되면은 이제 오늘 하루 안에 이제 교체를 하는 걸 원칙으로 좀 하고 있어요. 이런 기상 재난으로 인한 동파에는 이제 대금이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멀티탭에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벽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떨어뜨리고 주변에 탈만한 물건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과다한 전열기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인근에 있는 가연물에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전기의 과부하로 인해서 이제 전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도 사전에 그 시간을 설정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체크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잠깐 코드를 뽑고 또 이후에도 사용하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어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더더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강동구의회 박민수 의원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 의원이 되기 전 은행 대출 서류를 변조한 혐의인데 방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공문서 위조 혐의로 박민수 당시 구의원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 시공사 대표이사를 지내며 은행 대출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후 구의원에 선출된 방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박민수 의원이 다른 사업자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참여해 공사비 60억 원을 연대 보증하는 과정에서 은행 제출 서류인 납세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전무이사와 모의해 종전에 받았던 납세증명서의 발행일자와 유효기간을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위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조작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했다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까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방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시공사의 대표이사이긴 하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취재진은 방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방 의원은 현재 다른 의원들의 징계를 심사하는 구의회 특별윤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어 자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초의원들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포구에서는 최근 한 구의원이 코로나19 집합 금지를 어겨 논란을 키웠습니다. 최근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의원들의 소식들, 의정 활동이 아니라 구설수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구의회에서 들려왔던 씁쓸한 얘기들 취재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박영찬 기자 어서 오시죠. 먼저 구의원의 심야 술 파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지난 28일 마포구 의회 최우진 의원이 밤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모임을 갖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가 있었고 이 자리엔 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최우진 의원 하면은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 뉴스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군요.
최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최 의원은 그 자리가 파티룸이 아닌 사무실로 알았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신중치 못했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이 같은 최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기영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러한 변명이 구차하다면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 파티룸과 사무실을 구별하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포구뿐만 아니라 최근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 구의원들이 구설수에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동구 의회에서는 앞서 보도를 보신 것처럼 박민수 구의원이 공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강동구 의회는 현직 모 의원의 성매매 의혹으로 시끄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는 구청이 현직인 주현숙 노원구 의원의 남편 회사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지난 의장단 선거 당시에는 추리닝 선물 의혹이 있었던 노원구 의회 변석주 부의장도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7월엔 음주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재판에 넘겨졌던 강남구 의회 이관수 전 의장은 이달 초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의회는 이 의원의 제명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공문서 위조에 성매매 의혹에 음주 운전까지 상황이 이런데도 구의원의 권한은 더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현재 이 지자체장 권한인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채용할 수 있게 됐고 자치 입법권도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쥐어주게 됐는데 지방의회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걷어차고 있는 모양새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권한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는데 구의원들이 과연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은 백제시대 문화재가 대량으로 매장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됩니다. 최근엔 이를 토대로 한 역사문화 탐방로가 조성됐는데요. 지역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풍납토성 탐방로가 조성됩니다. 풍납토성은 삼국시대 백제왕조가 한 성에 도읍을 두고 있을 당시 흙을 쌓아 올려 축조한 성으로 백제문화 초창기의 모습을 간직한 역사적인 장소로 꼽힙니다. 1925년 한강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흙이 쓸려나간 자리에 풍납토성 성곽의 일부가 발견된 이후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문화재 발굴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총 연장 3.8km 규모의 탐방로엔 한성 백제를 중심으로 한 3가지 테마가 자리할 예정입니다. 백제 역사길엔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벽체와 주춧돌을 토대로 백제시대 생활상을 담는 한편 남동쪽을 아우르는 축성벽 토성길과 풍납 전통시장 일대를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성벽 동남측 방향엔 성곽 흔적을 토대로 한 동성벽 공원을 조성해 탐방로 내 볼거리를 보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풍납토성 탐방로 조성은 찬란했던 백제 함성기 역사도시 풍납토성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동성벽 공원이 완공되면 이번 탐방로 조성 사업과 어우러져 풍납토성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송파구는 2021년까지 풍납토성 탐방로 사업을 매듭 짓는 한편 송파 둘레길과 연계한 관광문화 자원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정시 모집을 앞두고 대입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부터 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으로 정시 설명회와 1:1 컨설팅을 벌였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웹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된 강의실.
대입 수능 분석과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최소한의 참가 신청을 받아 운영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된 겁니다. 수능에 대한 점수들을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알맞는 좀 대학들을 좀 마련하고, 또한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사회 진출의 이제 마지막이 될 거기 때문에 진로와도 연관해서 올바른 과 선택과도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좀 주고자. 설명회에선 국어와 수학 가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상위권과 중하위권 차이가 다소 벌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표준 점수에서 상위권을 받은 수험생의 숫자는 더 늘어난 것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중하위권 이제 내려가면서 아이들의 변별력이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비해서 점수 편차가, 표준 점수가 좀 고르게 나왔고, 그다음에 최고 점수도 예전보다 작년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 표준 점수에서 좀 상위권 점수 받은 아이들 숫자가 좀 더 늘어난 게 올해 수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정시로 넘어가는 데다 수도권 주요 대학이 정시 인원을 늘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지겠지만, 변별력이 컸던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엔 소신 지원을 해볼 만하다는 설명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어 성적에서 변별력이 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국어 변표 또는 국어 표준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조금 상위권 대학들 지원해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가하고 그다음에 국어인데, 수가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고, 국어하고 수학 성적이 괜찮은 아이들은 조금 상위권 대학을 좀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는 7일 시작되는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중구 진학상담센터에서 마련한 대입 정시와 전문대학 입시 설명회는 중구청 유튜브 채널인 을지로 전파사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울 시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성북구도 무증상 감염원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 2곳을 설치했는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진료소를 찾은 주민들로 보건소 앞은 긴 줄이 생겼습니다. 최근까지 전국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 육박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이곳 성북구 보건소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주민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자신을 관공서 직원이라고 소개한 시민은 직장에서 전 직원이 코로나 검사에 임할 것을 권고 중이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는데 의무적으로 가서 혹시라도 생길까 봐, 사람이 워낙 많이 근무하니까 무조건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전 직원 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성북구는 지난 15일부터 기존 선별진료소 외에 2곳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사에 나설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8일 18시 기준 임시 선별진료소 2개소에서 1,827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47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저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나온 확진자 수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구 구민만 포함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와서 그냥 저희가 주소 확인을 안 하고 핸드폰 번호만 받고 검사를 진행하잖아요.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해 조용한 감염, 무증상자를 찾아내고 있는 만큼 정부는 1월 3일로 종료 예정이던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 임시선별진료소도 1월 17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바뀐 세법이 많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주요 내용을 이주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코로나19로 바뀐 세법이 많은데 특히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늘어납니다. 월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3월에는 항목별로 30에서 최대 80%가, 4월에서 7월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80%가 공제됩니다. 또 소득공제 한도도 총 급여 구간에 따라 30만 원씩 늘어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 분야 사용분에서 각각 10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도 3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나는데 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면 납입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과 같은 비과세 여건 중 직전 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돼 창작 예술업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근무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결혼과 자녀 교육이 새롭게 추가되고 경력 단절 기간도 퇴직 후 15년까지 연장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동안 지급된 급여가 올해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포함돼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민간회사 사설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한 달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와 안경구입비, 실손 의료보험금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내역이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일괄 수집해 제공하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른 항목의 증명자료만 모아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공제 신고서 제출 기간은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챗봇 상담 서비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안내 영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6만여 명) 올 한 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치입니다. 잠실 야구장 2개를 꽉 채우고도 10,000명이 남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하루로 본다면 지금은 몇 시쯤 됐을까요? 불확실해서 더 불안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코로나 시계는 더 빨라질 수도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모쪼록 새해에는 코로나 뉴스를 덜 전해드리길 바라면서 2020년의 마지막 뉴스 라이브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